마을 공동체나 마을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석사대학원 학생인데요.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또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창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 또래에서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자금이나 그런 시세들이 아무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업의 대표님들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방과후 학교라든지 예술의 재능 기부를 또 사회로 또 환원하고 그런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가지의 주제 질문을 정해서 같이 패널을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의 그 질문이에요. 해외 사회적 기업의 트렌드와 현황은 이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이양수 대표님께서는 일본에서 장기간 또 계셨던 바가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 조금은 너무 좀 이제 하이 레벨이고 커 보이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의 그 과거의 사례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조금 그 링크 시켜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저 이제 일본 국내에서 제일 뭐 가고 싶어 한다는 회사에서 좀 일했고 그 다음에 일본 회사에서 또 현지 일본에서 또 일도 했고 그다음 미국 회사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저 객관적으로 이제 그 3개국의 뭐 하나의 회사에 불과하겠지만 그 경험을 했다고 보는데 그 각각 세 업체 모두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CSV라든지 뭐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CSR이라든지 이런 그 경영적인 그 인덱스가 나오기 전부터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회사 이익의 몇 퍼센트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임직원이 그런 노동 봉사를 하기도 하고 당연히 금전적으로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오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그 회사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얼만큼 기여하느냐가 그 또 다른 랭킹, 회사의 어떤 이익 순위가 아닌 그런 인덱스로 이제 랭킹을 해서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경영 실적하고도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그런 결과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활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회사마다 그 성격을 갖고 일은 했지만 그런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요. 이제 기업 형태로 해온 거고 오늘은 어떤 창업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한국이 굉장히 빨리 달려오고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밟지 못한 땅이나 그 일종의 음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굽어보지 않았고 또 시스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어떤 정책 위주라서 그런 걸 기업이 좀 일약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슬슬 보이게 한 것 같고 그걸 기업이 직접 하거나 또 그걸 전담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는 게 생겨나는 건 굉장히 좋은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사회적 가치 기업의 이 방점이라고나 할까요? 포인트가 과거에는 정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그래서 착한 기업, 좋은 일 하는 기업, 봉사하는 기업에서 요즘은 조금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잡을
이 오퍼링하고 잡을 만들어주는 거에서 창업을 만들어주는 생태계까지 지원하는 회사가 이제 요즘 말하는 사회적 가치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그 토의 주제인데요. 국내에도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현 시점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처음에 사회적 기업을 이제 설립하고 운영을 하시려는 저희 청년분들께 초점을 맞추면 사실 저희는 어떤 경험이 없잖아요. 실무 경험도 없고 그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곳에서 사실은 배우고 나와가지고 어떤 운영을 한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저만 해도 사실 이 그 모건 스마트 스쿨을 맡을 때 출근부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걸 왜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 근데 제가 시작한 동기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제 맡게 되었을 때 아무런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노무 회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떤 조언을 받을 만한 어떤 전문적인 컨설팅 뭐 하시는 분도 없고 아니면 그런 지원을 하는 곳도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지만 기업의 형태를 띄어야 하지만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고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네. 그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뭐 말씀을 좀 공유해 주실 분들이 있으세요? 이승준 사무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통 창업을 하는 이제 그 친구들 보면 요즘은 이제 전략, 뭐 비즈니스 컨설팅에 있다가 나오거나 뭐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 있는 친구랑 또 재무, 파이낸스 좀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IT, 그 다음에 디자인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그런 조합으로 모여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조합에서 빠진 거는 사실은 뭐 회계 시스템을 알려줄 그런 것보다는 이런 사회의 언맨 니즈, 도대체 그 충족되지 않는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를 현장에서 느끼고 알 수 있는 뭐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나 그런 현장에서 이 많이 좀 필요가 있는 그런 데서 관찰을 잘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처음에 창업할 때 친구들 구성을 좀 그렇게 다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계속 만나서 많이 의사결정하기 전에 많이 계속 물어보고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물어보면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금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넘치는 시대고 뭐 회계사 다 그래서 좀 프로페셔널들이 프로보너 할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있으면은 많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을 뻗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토의 주제입니다. 국내 혹은 해외에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을 하는 데 있어 유망 직종 산업군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 관심이 많을 것 높을 것 같은 이제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일반 그 산업 업종들은 이미 그 수십 년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창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경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세분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종이 세분화되는 거는 이제 물론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세분화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기존의 대전의 방과후학교 관련 어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새로 창업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런 역량을 갖춘 곳이 많은데 저희가 똑같은 어떤 영어, 수학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그 분들이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았었던 전체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갖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대와 그 지역의 필요
가 어떤 것인지 그 직접 그 현장에서 뛰면서 이제 경험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정말로 그 환경에서 필요한 어떤 업종이나 아이디어를 내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닐슨 조사에서 뭐 IT, 바이오, 뭐 헬스케어, 교육 이런 거 나오고 미래 유망 직종으로 뭐 문화, 예술, 스포츠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진짜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 여러분들 속한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정말 좋은 거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잘 키우려고 다들 노력을 부모님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문화 예술이든 그런 면에서 정말 많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시고 뭐 배낭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여러분들이 뭐 남들이 하기 싫은데 가서 막 하라고 해야 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분명히 너무 오랫동안 이제 한 20년 동안 부모님들이 좋은 경험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경험들이 굉장한 자산인 것 같아요. 경쟁력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반짝반짝 갈고 닦으면 정말 이게 문화, 예술, 뭐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훨씬 미래에 그 유망한 그런 산업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또 좋은 회사들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경험한 것들을 어떤 상품화할 수 있고 그거를 또 더 발전시키고 차별화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인데요. 탄탄한 소셜 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주제하고 네 번째 주제하고 일부분 좀 교집합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공통 분모가 있긴 한데 요 네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필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창업하고 운영할 때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회계, 뭐 노무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더 요새는 더 중요한 건 내 저작권, 이름 하나, 상표 하나 이런 것까지 굉장히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알아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그냥 창업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찾으시고 거기서도 도도하게 구는 것보다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한번 열심히 쫓아다니고 질문도 많이 하고 저는 저 5년 동안 6년 동안 아기만 키우고 가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멘토님 앉혀놓고 단어를 알려주세요부터 시작을 했어요. 경영에 관련된 단어를 정말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채권을 끊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 1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가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말고 다른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회사가 유지를 하고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창업 지원을 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 뜻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 사업자 등록증상 잘 맞기 때문에 일을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덕분에 그걸로 돈벌이가 되어서 고용을 할 수 있고 뭐 월세도 내고 뭐 그 여타에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는데 때때로 들어왔던 청년들이 그래요. 직원으로 들어왔던 청년들이 이런 거 우리가 왜 해요? 이런 거 왜 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는 이 가치 실현이 이건데 왜 이거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은 한 그것도 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도 또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좀 플로어로 좀 넘겨볼게요. 청중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뭐 지금까지 이제 토의했던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자유롭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여기 창업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사회적 기업에 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개인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그런 게 현실적으로 바로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쉬운 말로 맨 땅에 헤딩을 해도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좀 안정화된 조직에 들어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을 하러 나오는 것이 좋을지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 입장은 저희들이 이제 이 채용할 때 채용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채용 인터뷰를 할 때 항상 묻는 게 지금 응모한 지금 이제 그 어플라이한 포지션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잡이 아니라 커리어에 대한 경력에 대한 이제 계획과 그분의 의지를 묻는데 혹 가다가 저는 창업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이분이 잘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우리 회사에서 큰 밸류를 만들어내실 때 이 개인의 창업을 위해서 그 뭐 또 다른 이제 궤적을 밟아야 되지 않겠냐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사실 기업 내에서 그렇게 본인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입니다만은 이 사고가 고착하기 전에 창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젊을 때부터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본인이 어떤 경우라도 챌린지는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목적으로서 가치 있는 도전을 맞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잘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직에 들어가서 하는 걸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그 아이디어가 묵혀진 건지 아니면 잠깐에 나온 건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갑자기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게시를 해주신 아이디어일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시간이라는 축에서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진짜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 트라이 해보고 저거 트라이 해보고 언젠간 성공할 거야라는 어떤 과정으로 트라이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만 지금 그 잠깐 나온 아이디어가 어떤 사회적 경험 없이 조직 생활의 경험 없이 나와서 했을 때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희박하고 물론 이제 그런 예가 신문지상 뉴스 매스컴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 밑에서 백조가 막 물장물 친 그 과정이 묵혀진 다음에 익어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조직에서 경험을 하고 1년, 2년 지났는데도 이게 여전히 가치가 있고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대전에서는 그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그 이경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지원금이나 뭐 교육들을 제공하는 어떤 사업이 있는데요. 그 외에 혹시 대표님들이 보시기에 지금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 벤처 지원 사업도 혹시 아시나요? IT나 그런 관련해서 지원 똑같은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랑은 또 다른 목적을 좀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은 그래도 되게 뭐라 그러지 장르가 폭이 넓다고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벤처는 뭔가 이렇게 되게 드러난 결과물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뭐 약간 단위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 금액 단위도. 그리고 대전시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고용노동부나 시청을 계속 보시면 또 6월 달인가 5월 달쯤에도 또 지원 사업이 그런 창업 지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하고 싶었었어요. 3년 내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조금 작은 단위부터 뭐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했던 게 있고, 육성 사업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청년 단체들이 있어요. 비밀 혹시 아시나요? 그 충남대학교 그 궁동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공유 경제에 관련돼서 하는 그 친구들이 또 다시 창업을 하기 위해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 500만 원 내외였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다시 한번 또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나 그러니까 여기 대전은 사단법인 풀뿌리 사람들에서 뭐 그런 정보들이 있고, 여기 사회적 자본센터 여기에서 또 정보가 있고, 고용노동부나 뭐 시청 이렇게 사이트에서 계속 전년도 거를 보면 주기적으로 그 다음 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물 같은 거 보면서 어떤 팀들이 들어왔는지 보시고, 혹시 주변에 도전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뭐 사업계획서 같은 거 보셔서 참고도 좀 하시고 방향도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하고 싶으신 사업에 큰 리스크 없이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패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뭐 메시지라든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클로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많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함께 같이 노력해 본다면 좀 더 저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연히도 한 어제 그제 다 무슨 포럼이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공이 들었던 내용이 당신은 100살 이상 살 거야 라는 얘기였어요. 저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한 120살은 사실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큰 문제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산업이 바뀌어서 생기는 뭐 그런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는 뭔가 기회가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인식하시면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저도 그래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대학교 졸업하시는 이 연령대가 어떻게 보면 긴 인생에서의 워킹 라이프 중에 굉장히 짧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본인이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부모님은 혜택 받은 세대세요. 고생도 하신 만큼. 그래서 내가 딱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야겠다. 안 그래도 다 먹을 거 챙겨주실 거예요.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생각하셔서 몸을 만드세요. 몸을 만들고 준비하고 조직을 짜고 아이디어를 진짜 검증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창업하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질문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뭐 창업 지원해서 키워드만 쳐도 뭐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서포트하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사람이 많지만, 예전에 그 오마이 게이츠라는 사람이 약간 미래학적인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뭐 인터넷의 도래와 그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는 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얘기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80년, 90년 더 사셔야 되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미국, 뭐 일본 뭐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베스트 포 더 월드 그런 거 정말 그 컴피티션하는 그런 힘 그런 거를 추구했을 때 어떤 우리가 그 나라의 사이즈를 떠나서 굉장히 좀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 살 수도 없고 뭐 이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늘 이게 정말 베스트 포 더 월드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 자체만도 되게 여러분들을 되게 즐겁게 막 그 익사이팅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트 포 더 월드라는 생각 갖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관찰하고 열심히 기록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딘가 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생각해 해석하다 보면은 한 1년 지나면 내가 저기 가 있고 또 한 5년 지나면 저기 가 있고 30년 지나가면 또 여기 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렇게 모인 것도 굉장히 특별한 그 기회고 또 인연인데 하여튼 여기 모이신 분들이 좋은 꿈 꾸시고 그런 베스트 포 더 월드 같이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 밖으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글로벌 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개인적인 경험은 지난 한 3년 4년 전에 약 한 4, 5년 동안 전 세계 60개국에 그 일을 하는 시간이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한국에 우리 이 좋은 인력들만큼 일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이런 창업이든 사회적인 기업이든 토양이 갖춰지고 혹은 지금 갖춰져 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마음으로 쉽게 다가갈 수 없다면은 그게 그 시간이 걸리고 그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각은 한국이 아니라 세계로 바라보고 거기에 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연결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아무쪼록 첫 번째 좀 이 잔잔하면서도 열정이 있었던 그런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질문과 이 세션의 몰입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그 기업 대표님들 그리고 사회기업 대표님 사무국장님한테 오늘 고질의 이런 대화가 높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됐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브러져 있는 정리 안 된 정보보다는 솔직한 답변이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런 질의응답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오늘 특강에도 나왔지만 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